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법이 통과된 지 3년 만인데 중소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임예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은 이듬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 오늘부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준비가 덜 된 탓에 당장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구속이다. 감옥에 가면은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망하는 이야기뿐이 더 돼요. 안전관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업무 부담도 크다고 호소합니다. 안전보건 관련해서 하려고 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와서 이렇게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수정도 해야 되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생산성도 많이 차이 나죠.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현장에 빨리 안착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추가 유예 논의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업주들이 법을 잘 지켜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87만여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금속 자재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지붕 재료를 재단하는 기계 주변마다 주의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대표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일하는 이 사업장은 이틀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든지 약간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고민도 많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죠. 인력 부족이고 사실은 그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절반의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에선 큰 도움은 안 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해달라. 이런 컨설팅 정도이기 때문에 도움은 우리로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됐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그나마 낫습니다. 음식점 등 소규모 업체는 아예 대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안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그게 근거가 모르겠습니다.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많이 잘 모른다. 내가 대상인지 몰랐다.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쫙 읽어보시면 저희가 교육을 가서 받을 수는 없을 상황이고 또 가급적 많은 지도 교육 이런 거를 조금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3개월간 83만여 곳이 위험성 평가 등을 스스로 진단하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하지만 실제 지원이 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들을 도울 준비를 미리 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현장에선 제대로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건지도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건지 또 안전관리자는 꼭 필요한 건지 성화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계약직 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배달원은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직영 매장에 1명씩만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각 매장과 본사를 합해서 5명이 넘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선 안전보건 관리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호소가 많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직원이 50명이 안 되는 빵집, 식당, 미용실까지 안전전담 조직이나 관리자를 따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인 이상인 제조업이나 임업 등 이 보시는 것처럼 5개 업종에서는 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선 20명이 안 되더라도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늘 관리해야겠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의무를 다했느냐, 이것이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고의는 없었는지, 사고가 예상되는데 조치를 안 한 건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동자가 일이 끝난 후에 공사장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숨졌다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최소한 안전을 챙기자며 생긴 법인 만큼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